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주식클럽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0월 22일입니다, 여러분들. 짧게 장이 마감이 되고, 오늘도 투심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안 좋습니다, 여전히. 계속 시황을 제가 같이 점검을 할 때, 아직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 편이긴 한데, 한편으로 또 속으론 그래요, 여러분들. 요 며칠 동안 지수가 상당히 좀 아름다웠죠. 예, 낙폭과대로 인한 상승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한 21선? 예, 21선이죠. 예, 돌파가 좀 이루어지면서, 뭐, 물론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평을 돌파를 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유지가 되는 게 시간을 버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계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 좀 나오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럴 만한 이슈가 사실은 없어요, 시장에서. 예, 시장에서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항상 과거의 중간선거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항상 중간선거 전에는, 주가에 대한 상승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선거 이후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9월 달에 너무나 큰 하락폭, 크러쉬를 좀 맞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일단은 뭔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열려지고는 있는데, 근데 그 기술적인 반등 자체도 CPI가, 특히 이제 근원 CPI,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연준 위원들 자체도 근원 CPI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연일,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을 내비치면서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내비치면서 약간은 좀 매파적인 의견들이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종합주가 지수상으로는 마이너스 0.86%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변동성이 워낙 좀 큰 시장이니까 마이너스 1.47% 하락을 했습니다. 21선에 근접하는 이평들을 좀 보여주면서 캔들 자체는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좀 빠지면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채권금리 자체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지는 흐름들, 거기에다가 원달러 환율 부분들도 1400, 한 35원, 그러니까 30원대 후반대까지 진행이 됐다가 오후 몇 시인가요? 예, 한 12시서부터 이제 바닥 찍고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143원까지 좀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긴 한데, 소극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개인이 3,900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장중에는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 후반 들면서부터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일단은 마이너스 45억 정도로 순매도가 잡혔고, 기관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4천억 정도 순매도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한 3천억 정도 코스닥에서 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상당히 좀 세게 했죠. 마이너스 한 1,500억 정도. 그 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1,675억 정도 순 매도를 진행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적인 부분들에 저도 강세 요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일 뉴욕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 거니까, 영국과 유로존의 CPI가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안 잡히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한데, 미국도 안 잡히는 상황에서 영국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계속 지금, 그쵸?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 그리고 여타 미국 쪽에서 발생을 했던 원자력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높은 물가 지표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간밤에 여전히 매파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그렇게 친화적인 이야기들이 별로 없죠. 네, 친화적인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위안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하지만 시간이죠. 우리나라 이제 장 시작 전에 이제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서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일단은 좀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테슬라에 대한 이 해석들은 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 시간에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렇게 짧은 소회를 좀 담은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투자 시장에서의 시각 자체가 내년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내년도 쪽에 수요 감소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메이커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계속 지금 감소가 되고 있다. 뭐 매출 자체는 괜찮아요. 영업이익도 뭐 나름 나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의 컨센 자체를 못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좀 빠지는 상황들인데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테슬라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계속 하방으로 좀 흘러간다고 하게 되면 전기차 시장만큼도 그나마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그림들 속에서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시장에서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감소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생각보다 조금은 좀 애플이 아이폰 14를 발표를 하고 판매량 그리고 주문량 생산량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이가 좀 발생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빠졌던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대로의 뭐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 감정을 걸어놓은 유일한 두 제품이니까 글로벌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한다라는 거는 다른 브랜드, 다른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들이 너무나 클 수 있다. 심리적으로. 생각을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오전장 아시아 증시는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오후장 뭐 1시 정도 넘어서면서부터 중국 쪽에서 좀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었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관련해가지고 기간 자체가 좀 단축이 된다. 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를 좀 일제히 끌어올렸고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로 제가 잠깐 기억했던 걸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정도까지 빠졌다가 한 0.5 정도까지 올렸다가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거의 뭐 제로 포인트까지 올리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뭐 그냥 쏘쏘하게 좀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끝났고 좀 수급적인 부분들로 좀 보게 되면 전일 대비해서 기관은 상당히 조금 크게 매도폭을 좀 확대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오전장 대비해서 수급의 량 자체가 그렇게 커졌던 상황들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4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장의 좀 특징적인 좀 내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일단은 레고랜드입니다. 레고랜드. 레고랜드에 대한 스토리들 그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ABCP 상한 실패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채권 쪽이라든지 채권 만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대출 시장, 그리고 나아가서 실물 부동산을 담고 있는 뭐 리츠사들도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이런 이제 관련 종목군들의 하락세를 1차적으로 반영을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뭔가 이제 가처분 소득의 대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더 나온다거나 그리고 소위 얘기되면 이제 버블이 막 끼는 그러한 시기에서 엄청나게 높은 가격대에서 변동금리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금리 자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킨 부동산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분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패닉이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주식시장에서는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슈로 작용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레고랜드가 레고랜드에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 수많은 영향력들을 발휘를 하면서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레고랜드의 이 첫 번째 뭔가 이제 이 뉴스가 뭔가 이제 이러한 이제 부동산 경기 쪽을 알리는 악재를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될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과 같이 금융시장 자체 그리고 고금리 상황 그리고 여전히 위험자산에 속하는 여러 가지 자산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만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약간은 이 뉴스가
향후 미래를 보는데 향후 시장을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뭐 벌써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긴 하겠지만, 어, 그만큼 한계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한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속출 부분들이 금리가 일정 부분 올라간 상태에서 점차 횟수가 줄어들진 않을 거거든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 뭐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거품들을 잘 걷어내느냐에 대한 게임이긴 한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아직 남아있다. 변동성. 크게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악재가 레고랜드였다라고 하게 되면 호재성 뉴스도 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원전이죠, 원전.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신축 사업에 대한 수주 관련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폴란드 언론에서 발표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게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나홀로 전반적인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틀 자체가 상방으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방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슈 플로어가 상당히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이제 좋은 이슈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수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아니면 종목 섹터군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수급이 싹 집중되는 그런 특성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인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개별적인 종목군들로 움직이는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도 좀 올라갔다가 뭐 살짝 좀 밀리는 모습들, 그동안에 좀 올라갔던 모습들,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일단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어요. 좀 아쉽습니다. 이런 애들이 좀 탕탕탕탕 올라가 주면서 지수를 좀 잡아주면 좋은데 확실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3분기 실적 우려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을 대표해주는 기업들은 실적 발표할 때 아마 시장의 컨셉을 기준으로 해서 어닝 쇼크를 만들어 주느냐,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반응들이 상당히 좀 뜨거울 거다.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들도 조금은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종목군들 정도 좀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드웨어 쪽으로는 없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IT 하드웨어 쪽. 그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 어제까지 좀 올라갔다가 어제는 수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도왔었죠. 그다음에 실적도 괜찮았고 에코프로 실적에 대한 스토리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제까지는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조금은 좀 차익 쪽에 좀 가까운 차익 쪽에 좀 가까운 물량들을 좀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이제 LNF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제가 지금 이 2차전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신경 써서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높은 퍼가 유지가 되는 섹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높은 퍼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그러한 타당한 이유들을 제공을 해주는 게 바로 실적이거든요. 근데 이 실적이 3분기를 피크 아웃으로 앞서 테슬라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었을 때 자연스럽게 2차전지 수요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과 2차전지에 대한 흐름들은 거의 유상히 나올 것이다. 거의 유상히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전지가 여기서 높은 퍼에 대해서 버티지를 못하고 다시 두드려 맞는다. 혹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과연 자동차가 2023년도에,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충당금 이슈도 있고. 또 안 좋으려니까 또 그런 이제 안 좋은 이슈들도 계속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자동차 메이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게 되면, 전기차 이슈, 그러니까 뭐 내연기관도 판매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전기차가 그나마 그 빈 공간들을 채워줘야 되는 건데 전기차에서 또 수요 이슈가 좀 나와버리게 되면 다소 조금 아쉬워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어가지고 조금은 좀 신경 써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 좀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될 만한 이슈들은 일단은 주온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은 총재 연설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는 또 각각 또 해석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좀 지켜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BOJ의 금융 시스템 보고서 이게 일본도 문제예요. 일본도 지금 문제입니다. 엔화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본 쪽도 문제다. 중국도 문제다. 3연임 되고 나서 뭔가 좀 공격적으로 좀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좀 미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일 미국은 지금 중국 잡겠다고 중국을 잡겠다라기보다는 이제 올라오는 막 새싹들을 막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중간에 껴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죽을 맛이고요. 죽을 맛입니다. 뭔가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 산업들도 있기는 한데 확실히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계속 지금 수출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리쇼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빼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제 구조 자체를 다 망가뜨려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약세 흐름들은 당연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약세로 빠질 수밖에 없고 어찌됐든지 간에 대중국 무역 자체가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우리나라 포지션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미국인 상황이니까 중국이 수요가 줄어드는 정책들에서 뭔가 좀 활성화되는 정책들로 전환이 돼야지만 우리나라도 조금은 좀 하는 상황들인데 또 미국에서 워낙 또 짓누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딱히 뭐 요 이슈들 말고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애들, 뭐 네이버 이런 애들 뭐 여전히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주가에 투영이 됐다 하더라도 과연 이제 잠부를 어떻게 잘 이제 소강 상태로 더 끌고 갈 것인가. 뭐 이거는 이제 카카오 측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확실히 제가 또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들이긴 한데 국내 서비스 안에 있는 기업들은 투자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그때 좋은 그림들이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장기로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여전히 국내의 서비스 안에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러한 기업들은 참 투자하는 게 재미가 없다. 대표적인 게 뭐죠? 통신주죠. 대표적으로 통신주죠.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게 좀 카카오죠. 네이버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외형 확장성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가 워낙 또 적기 때문에 확실히 재미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지수는 일단은 그렇게 반길 만한 지수는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그림들로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외생 변수에 대한 이슈는 살아있다. 아직 멀었다. 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아직까지는 열어두고 있다. 실적에 대한 뭔가 두려움 그리고 3분기가 설령 좋다 하더라도 4분기 경기 침체 뭐 일정 부분은 또 경기 침체를 이미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경기 침체가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영착륙 쪽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는 필연적으로 간다.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필연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지수도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저희 회원들하고 포지션을 구축을 해놓긴 했는데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오늘 같은 경우 좀 올라갔다가 좀 빠졌거든요. 올라갔다가 좀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매크로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좀 보지 않는다고 되면 저런 종목군들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가장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그리고 지수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투자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데 이 전략들은 뭐 들으시는 분들께서 그리고 제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께서 나의 전략은 이런데 최영동 파트너의 전략은 저렇구나 라는 것들을 서로 잘 믹스를 좀 잘 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요새는 종목 이야기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예. 특히 뭐 하락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뽑으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당일 이슈에 그냥 완전히 취해가지고 아니면 당일 막 발생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딱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전략들 정도만 좀 얘기를 좀 해드리게 되면 일단은 단기성 매매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내가 활용을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한 뭔가 관리가 좀 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현금량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한 상태에서 뭐, 뭐 물리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은 좀 안 하고 싶어요. 어차피 매매를 하다 보면 물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물리는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물림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그냥 막연하게 너무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하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설령 내가 물렸다 하더라도 그 물렸던 종목분들이 갑작스럽게 금특세가 나오거나 상승하는 좀 그림들이 나오게 되면 적정으로 좀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지금은 그러니까 뭐 같이 하시면 수익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은 시장이 도는 요 과정에서 내가 돌았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내가 좀 현명하게 구축을 해놓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 자, 오늘 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우리가 들어가지고 수익을 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언젠가는 돌아오는 요 시장에 대한 반등 타이밍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대한 게임이에요.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계좌 관리를 한번 해보자. 잘 해보자. 좋죠. 그래서 뭐 종목 이거 사셔가지고 대박 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이게 아니고 디펜스를 잘 해놓고 시장이 바닥을 찍고 제가 드디어 뭐 최근 대표가 뭐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 지금서부터는 바닥입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 지금 자리는 밀려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그 타이밍에서 그냥 그대로 저의 생각을 녹여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살 수 있는 계좌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금 회복을 하느냐 크게 수익을 다시 내느냐 이거에 대한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다? 시장은 아직은 하방이 좀 더 남았다. 아쉽지만 좀 더 남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장을 보면서 느꼈었던 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시간 좀 컨텐츠 보실 분들은 뭐 찬찬히 읽어보시고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종목을 좀 얘기를 할까요? 댓글로 궁금하신 뭐 종목, 섹터 뭐 이런 쪽에 대한 뭔가 생각을 좀 듣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콘텐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뭐 좋은 제 생각을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다.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